세상에 존재하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을 변혁하라.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암환자의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 똑바똑바 21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늙어온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입니다. 비즈너리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꾹꾹. 네, 똑바똑바는 지금 신갈래 비즈너리 신비님의 비즈너리로서의 영역적 전방 개척 사역인 암환자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 20화에서는 암을 올바르게 진단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21화에서는 현대의학적 암치료의 방법론과 전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신갈래 비즈너리 신비님과 박흥세 교수님, 다나님 세 분 함께 나와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절 지나고 처음 뵙는 거예요.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혼자서 아들을 안 맺죠. 우리 이영경 실세님이 독일 여행 가서 실세님 당직을 썼어요. 아람이랑 둘람이랑 같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아니고. 네. 아람이랑 장군 무장이. 무장이. 얼마나 든든한데요. 2020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이에요. 2월은 특히 행사가 많은 달인데요. 신비님 어떠세요? 요즘 많이 바쁘세요? 아니요, 저는 안 바쁘지 않기로 그쵸? 결정하셨죠. 네. 네, 그래서 안 바빠요. 저한테 있는 네. 거는 유일하게 시간 그리고 조금의 돈. 조금의 돈. 네, 훌륭하네요. 네. 박흥세 교수님은 어떠세요? 아직 학교가 개강은 안 한 시기죠? 네, 저는 이제 그 겸임 교수직을 이번에 그 최장암으로 전이되면서 많은 거를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시간이 이제 많아서 네. 많은 시간과 약간의 돈. 풍부한 돈. 신비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시나요? 네, 아들라면 노인정을 하러 만들고. 아들남을 스포츠 센터로 만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나님은 주부님들께는 2월이 더 분주한 달이잖아요. 네. 또 명절도 지났는데 어떻게 명절에 친정에 네. 아들남에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그 암에 걸리고 나서 네. 굉장히 자유로운 주부가 됐어요. 그래서 굳이 좋네요. 음식 뭐 예전처럼 막 그렇게 하고 힘들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그냥 가족들 보고 싶은 분들 보고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니까 또 주변에서 또 많이 갖다 주잖아요. 네, 많이 갖다 줍니다. 네. 힘들게 그렇게 꼭 안 해도 되는군요. 김치도 아주 다양한 종류로 먹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1화 오늘의 주제는 현대의학적 암치료의 방법론과 전제는 무엇이며 그것이 적실한 것일까?입니다. 신비님, 지난 시간에 서구의학적인 암치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현대의학적 암치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듣게 되나요? 저는 현재 치료의 문제점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보완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완점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나요? 뭐 제가 아는 게 있어야 자세하게 하죠. 그냥 해보도록 하죠. 뭐. 네네네, 좋습니다. 네. 흔히들 우리가 암 걸리면 표준 치료에 입각해서 치료를 받는다 그러는데 네. 현대의학적인 이제 암 치료의 중요한 세 가지 치료 방법이 있죠. 자, 다음 중에 현대의학적인 암 치료의 중요한 치료 방법이 아닌 것은 뭘까요? 객관식이네요. 수술, 침, 방사선, 항암제. 침? 네, 맞았습니다. 딩동댕. 네, 이건 역시 점수를 우등생. 주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선물도 주세요. 네, 그렇죠. 흔히 이제 수술,
방사선 항암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은 언제 이렇게 질문이 생기냐 하면 네. 공고한 날이 되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공고해지면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맞아요.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항암했는데 암이 안 낫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안 낫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연적으로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방법에 이 모든 치료에는 그 방법론에는 전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옷 장사를 꽤 오래 했는데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게 100% 캐시미어인지 그 안에 아크릴을 섞거나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터치감이 비슷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옷 뒤에 이렇게 까디면서 성면 부속표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는 것처럼 저는 이제 속지 않으려면 괜히 뭐냐면 내가 딱 아는 척 하지 말고 성분 분석표를 뒤에 까디며 보는 게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제 아내랑 이제 쇼핑을 하러 가면 한동안은 진도가 굉장히 안 나갔어요. 암 걸리고 나서. 아내는요 모든 이 그로스리에 가서 식료품점에 가서 살 때마다 뒤에 있는 그 뭐냐면 첨가물이 뭔지를 다 읽어봐요. 그렇게 해서 이걸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를 판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이제 저는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였어요. 안 보았지만. 근데 이제 그처럼 네. 수술 방사선 항암에 이제 뒤져가지고 성분 분석표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네. 그 치료의 방법론의 전제가 이게 굉장히 대립적이고 분석적이고 정복주의적이고 또 하나 뭐냐면 현대의학적인 치료는 굉장히 유물론적인 그런 이제 전제 위에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서구에서 개발돼서 이제 우리 온 거죠, 그죠? 네. 저는 예전에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것이 개발된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암을 바라보는 안경 이것이 꼭 암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일까? 그다음 또 한 가지 이게 유일한 방법일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만 바라봤을 때 한계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왜 하게 되냐면 암이 잘 났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잘 안 나니까 그렇죠. 이제 멈췄어서 이제 막 이제 분석표 뒤져보고 의심스러우니까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어떤 질병,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는 이런 질병들이 있죠. 그런 질병들에는 이것이 괜찮은 안경일 수 있는데 근데 면역계 질병에 있어서는 이것이 썩 괜찮은 안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경을 끼고 이제 먼 산을 바라보기도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얼굴에 뭐 기미가 있는지를 보기도 하고, 네.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근데 보는 대상은 다 달라지지만 보는 안경은 같은 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그죠? 네. 그처럼 뭐냐면 암 종양이라는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네. 그 안경을 가지고 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거죠. 그걸 가지고 사회 현실도 바라볼 수도 있고 네네. 국가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저는 이제 이 대립적이고 분석적이고 정복적인 이 세계관 이런 방법론이 사회 속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을 본 적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 신군부 세력이 한국에 등장했을 때 전두환을 포함한 저는 비슷한 이런 방법론을 썼다고 생각해요. 네. 뭐냐 하면 사형시킬 사람 사형시키고 감옥에 쳐넣을 사람 쳐넣고 삼전 교육대 보낼 사람 보내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가 더 굉장히 좋아졌냐 그게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미국보다 제가 암 걸리기 전에 주로 이제 사역을 많이 집중적으로 했던 데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이었어요. 아, 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예전에 지금은 좀 이제 지난 게 됐지만 한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듣던 언론에 많이 듣던 단어 중에 하나가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죠. 네, 맞아요. 아프간에 사실 암이 생겼죠. 오사마 빈 라덴과 탈레반이라는 암이. 네. 그래서 뭐냐면 미국이 수술을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할 때마다 뭐냐면 오사마 빈 라덴이 딴 데로 숨어가지고 수술을 실패했잖아요. 수술은 실패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사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막 했죠. 하다가 네. 이제 막판에 뭐 파키스탄에 있어 오사마 빈 라덴을 이제 폭격해서 죽였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미 뭐냐면 전이가 많이 일어났죠. 파키스탄과 남예멘과 뭐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네. 근데 그와 비슷한 일이 이라크에도 있었죠. 그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지금 좀 약간 잊혀진지 모르지만 사담 후세인을 미국이 잡아 죽였죠. 네, 네. 조기에 그래도 수술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혹시 모를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사선도 하고 항암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회에 대해서도. 네. 저도 처음에는요 그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었어요. 저는 뭐냐면 미국이 바그다드 공습이 끝난 2주 뒤에 제가 바그다드에 들어가서 후세인궁에 가서 회사를 하나 차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바그다드 시내에 다니면서 갤러리에서 그림을 60점을 사갖고 와서 한국에서 전시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뭐냐면 저도 그 당시만 해도 그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이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도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외교부가 여행 금지 제한 국가로 정해놓고 맞아요. 있을 정도로 여행도 못 갑니다. 그죠? 계속해서 빈번한 테러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오사마 빈 라덴과 탈레반, 그다음 사담 후세인,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정치적, 사회적 암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규정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암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과 방사선과 항암요법을 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제거해야 될 목표는 제거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회가 건강해졌냐는 아니잖아요. 더 힘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때가 지금 얼마 거의 20년이 돼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2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사회가 뭐냐면 건강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처럼 뭐냐면 대립하고 분석하고 정복하는 세계관이 처음에 현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문제 해결을 아주 빠르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네. 그것이 뭐냐면 사실 복원되고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요. 네? 얼마 전에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으로 이란의 군사령관을 포격해서 사망시켰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뭐냐면 원하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원하는 건 뭐겠어요? 평화를 원하지 않겠어요? 네? 그쵸. 평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더 멀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뭐냐면 서구인들이 개발하고 서구인들이 주로 잘 쓰는 이 방법론. 네. 우리도 보면 있잖아요. 복강 내시경 수술하냐, 로봇 수술하나 이런 것처럼 요즘은 뭐냐면 사회적 암, 정치적 암에 대해서 주로 뭘 써요? 어떤 수술요법 써요? 드론 수술요법을 쓰잖아요. 드론으로 뭐냐면 폭탄 테러를 가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방법론은 바뀌지만 그 수단은 달라지지만 방법론 똑같죠. 네. 수술할 때도 복강경 수술하냐, 내시경 수술하느냐, 뭐 로봇 수술하느냐, 아니면 개복의 수술하느냐, 수술의 방법론이지만 수술은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처럼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심각한 꼭 이 방법만이 맞는 것인가 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제 스스로 해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의학적인 암 치료의 전제들에 대해서 성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뒤져서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는 네네.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어요. 암의 원인을 1차적으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원인은 뭐라고 그래요? 현대의학에서는? 현대의학에서 네. 돌연변이. 돌연변이. 그렇죠. 세포의 돌연변이. 그렇죠. 세포가 돌연변이 됐다고 그러는 거죠. 네네. 근데 물론 참 두 분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야기해줘서 굉장히 깜찍하긴 한데 아직도 항암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암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세포가 돌연변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것은 뭐냐 하면 과학주의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암을 다루는데 일단 과학주의적인 관점에서 암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암 걸리면 기본적으로 암 걸리면 뭘 한다고 그래요? 암 투병한다 그러죠. 그죠? 네. 그렇지 않아요? 투병. 그러니까 암 투병한다 그럴 때 이 투자가 무슨 투자인지 아세요? 싸울투. 그렇죠. 투쟁할 아우 투.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죠? 그러니까 암과 암 종양과 내가 싸운다는 거죠. 그죠? 내 몸 안에 있는 세포하고 내가 싸운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냐면 암 걸렸을 때 이 3대 치료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하면서 힘들어하는 게 뭐죠? 네, 항암이죠. 그죠? 항암이죠. 이 항암 그럴 때 이 항암은 항자가 무슨 항자인지 아세요? 항쟁할 항. 그렇죠. 근데 이제 항일 운동 이럴 때 쓰잖아요. 그죠? 뭔가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운다는 거죠. 그죠? 항암한다는 건 암에 대항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항한다는 거. 자, 이거는 뭐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주로 나오는 약들이 보면 항히스타민제라든가 항생제라든가 항암 앞에 항자가 붙은 걸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게 뭐겠어요? 대립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대립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굉장히 그 증상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대증요법적인 증상에 대해서 대립하는 것을 대증이라고 하는 대증요법적인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 강화제를 그다음 뭐 당뇨가 심하면 인슐린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죠? 아,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요즘 이제 병원에 진단받고 온 분일수록 뭐냐면 알아듣기 힘든 말로 자기 병명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죠. 그죠? 뭐냐면 트리플 뭐 어떻다든지 뭐 요즘 뭐죠? 뭐 나는 뭐 삼중 음성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암 종양과 암의 성격의 종양의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뭐죠? 세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굉장히 분석적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저는 생각할 때 암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러 갈 때 네. 방문을 열고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누가 먼저 인사할까요? 의사가 할까요? 환자가 할까요? 환자. 네. 자, 가면 금방 의사를 만나나요? 대기 시간 좀 있나요? 대기 시간 많죠. 많이 대기 시간 있죠, 그죠? 대기 시간에서 주로 무슨 생각하고 있으세요? 대기 시간에서요? 네. 글쎄 뭐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그 의사 만나갖고 뭘 물어볼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어봐야 되겠다, 저것도 물어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냐면 사실은 뭐 병원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대기 시간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고 그러면서도 뭐냐면 문 열고 들어갈 때는 대부분 환자들이 지가 아프면서도 지가 먼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하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문제는 네. 그 환자의 인사를 받는 의사들은 대부분 환자를 별로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뭘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때? 모니터 보고 있죠. 대부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환자들이 궁금한 것도 있고 이래서 의사에게 좀 뭐냐면 뭐 친밀감을 표현하면서 질문을 하려 그러면 의사의 반응은 어떠냐 하면 좀 잠자코 기다려 볼래? 이런 반응이에요. 네? 네가 네. 궁금한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은 거 내가 뭐 알겠는데 근데 니한테 대한 더 정밀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이 컴퓨터 안에 있거든. 내가 읽어본 다음에 니한테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 입 닫고 좀 기다려. 인내심을 발휘하고 이런 이제 바디랭귀지가 전달되죠. 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는 막 궁금한 것도 많이 물으려 그러다가 의기소침해져서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의사는 뭘 할까요?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면서 검사 결과를 보고 있겠죠. 검사 결과를 보고 있고 그 전에 하는 게 있겠죠. 아는 척이 했는데 이 환자가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죠.
하도 많은 환자를 보는데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어떤 환자인지를 일단은 리뷰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도 기억을 해야지 말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보는 게 주로 뭐겠어요? 지난번에 사진 찍었던 진단 영상의학 전문의의 소견서를 읽을 거고 지난번에 피부 봤던 임상병리학 전문의의 소견서를 읽는 거죠. 그죠? 그 읽은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환자는 뭐냐면 그때까지 뭐 궁금한 것도 많고 답답한 거 많지만 고분고분 이제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 모든 그 프로세스를 보면 네. 환자는 100% 컴퓨터 모니터 안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은 뭐겠어요? 물질로서의 나에 대한 데이터값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물질로 생각하고 응대하는 거죠. 내가 물질이 아니고 나 지금 이런 마음을 느끼고 나는 요즘 이렇게 힘들고 이렇다는 이런 이야기는 다 도외시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뭐냐면 굉장히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암 환자의 경우에 병원이 의사가 암 환자를 다루는 의사의 1차적인 목표는 뭐겠어요? 환자에 대한 치료의 목표는? 암 종양을 없애는 거? 그 암 종양을 없애는 거죠. 그죠? 암 종양을 없애는 겁니다. 뭐니 다 좋은데 일단 종양을 없애는 거예요. 굉장히 정복주의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의사하고 의사가 환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성과는 뭐겠어요? 궁극적으로 의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명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사랑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도 이 치료를 받으면 안 받는 것보다 통계적으로 2주는 더 삽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주로 하다 보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물리적 여명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네. 목표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성분 분석표가 네. 암이라는 질병을 다루는데 꼭 맞는 안경이고 방법론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내가 꼭 암하고 싸워야 되냐? 암이란 질병을 그렇게까지 막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분석을 해야 되나? 그다음에 나는 그렇게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닌데 그냥 물질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다음 뭐냐면 그렇게 암 종양 뭐냐면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상관 태운다는 옛날 우리 말처럼 암 종양 없애려고 그러다가 네. 사람을 죽이죠 대부분. 왜냐하면 암 환자들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암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많이 죽는다고 그러죠. 부작용도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많은 게 아니라 정말로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수많은 대가들이 발생되는데 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암이란 질병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서구인들의 안경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이 보세요. 사담 후세인을 잡아 죽였는데 네. 문제는 다발성 변종 전이가 일어났잖아요. IS라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유럽 EU의 존립을 흔들 정도로 수많은 난민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네. 자,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미국이죠. 그죠? 그럼 미국은 다리 뻗고잖아요. 아니죠.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잖아요. 두려움이 많잖아요. 미국이. 저 나라 입국하는데 얼마나 까다롭게 입국 심사를 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미국은 미국의 대도시에 밤 10시 이후에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대도시가 별로 많지 않죠. 다 시큐리티를 담보하기 힘들죠. 뉴욕 거리를 밤 10시 넘어서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센트럴 파크를? 불가능할 거예요. 어느 대도시에 그렇게 다닐 수 있는 데가 별로 있어요. 제가 한 번에 LA 다운타운에 차를 몰고 가다가 저기 이 신호대기에서 딱 서 있는데 술 취한 차가 뒤에서 박았어요. 아이고. 박았는데 그때 한 11시쯤 넘었는데 네. 야,
차에서 내리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전부 막 술 취한 사람들이 주로 흑인들이 그 주위에 들들거리면서 막 이러는데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처럼 이제 이러한 것이 꼭 뭐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뭐냐면 제 첫 번째 책이 암 투병하면 죽고 치병하면 산다. 그 책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이 저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암에 뭐 알벤다졸은 좋아요, 뭐 벤벤다졸이 좋아요, 뭐 먹을 때는 뭐 기름과 함께 같이 먹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이제 지엽적인 질문들을 또 많이 던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저는 뭐냐면 암이란 질병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걸 극복할지 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세계관적인 분석을 하고 거기 올바르게 응대해 나가는 것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네. 저는 암과 투병하는 것이 아니라 암을 내가 잘 다스리겠다는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다스리겠다는 치병한다는 관점의 전환을 가지고 오고 나서 네. 제가 사실은 암을 극복하기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제가 너무 혼자서 길게 이야기해서 막 우리 다나 씨께서 째려보는 건 아닌데 다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제 이 누군가 뭐 지난번에 보니까 네. 뭐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한 정치인 두 정치인이 한 사람은 자기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러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한 사람은 저기 정치인인데 네. 요설을 뭐 한다고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연거푸 그러는데 그래서 제 요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암을 아니 우리가 치병을 하는 게 네. 그게 저도 그 치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병이 그쵸. 아니라 이게 치병이라고 생각하면 암과 같이 가면서 내가 암을 같이 그 몸에 암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 내 몸을 그 내 몸 안에서 네. 그 어떤 정상적인 세포들이 활발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제 생활 패턴을 바꾸고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치료하면서 나가는 거 그거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쵸. 그 투병하는 것보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저는 이제 선교사로 오래 살았으니까 네. 이 아프간의 빈라덴과 탈레반 그리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준동하고 근본주의 이슬람들의 테러가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고 9.11 테러 사태가 나고 이럴 때 네. 미국은 중동 그러한 테러 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러한 방법론적으로 응대를 했어요. 근데 그때 뭐냐 민다나오 필리핀 남부에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뭐냐면 이런 근본주의 이런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이 막 많이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민다나오나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렇게 일어난 테러리스트들을 처리하는 방법론이 네. 이 중동에서 행한 미국 사람들이 한 것과 다른 방법론을 쳤어요. 아,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이럴 거죠. 9.11 테러를 했어요. 어떤 새끼들이 감히 우리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폭파해. 어떤 놈이야 조져버린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응대해 온 것이고 그 지금도 이란에 대해서 그렇게 응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민다나오나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 그렇게 일어나는 데는 그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들이 준동하는 이유는 있잖아요. 네. 절망이 낳는 용기거든요. 그런데 왜 저렇게 절망할까? 네. 저들이 저렇게 절망하는 이유는 뭘까? 그걸 생각하고 네. 그 절망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어요. 대부분 그러한 이제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들이 발생한 지역들은 대부분 굉장히 소망이 없는 지역. 낙후되고 네. 도로도 없고 다리가 없어서 또는 뭐냐 학교가 없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전혀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을 갖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했을 때 감옥에 넣지만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들의 가족들을 돌봐주고 그들이 그렇게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 하면 굳이 그렇게 절망이 나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없게 되니까 그렇게 과격한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할 동력을 잃게 된 별로 안 생긴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그래 다룬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쪽 중동 쪽에 서구인들이 다룬 방식은 굉장히 다르게 다른 거죠. 특별히 미국의 이런 일방적 외교 노선에 입각해서 다루는 것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뭐 정치 문제라든가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론, 똑같은 안경을 가지고 우리 몸에 세포인 암세포들 바라보는데 네. 미국 사람도 저가 그렇게 바라보는까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직수입해 갖고 와서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오늘 대부분 암센터가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한다고 다 100%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학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너무 그러한 분별력 없이 맹신하는 것이 이 사회에 뭐냐 하면 약간은 역기능적인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과학을 뛰어넘는 진리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네. 그 관점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는데 네. 저는 암의 영역에 있어서 네.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한번 짚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때로 이것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안 써야 될 때가 있는 것에 대한 네. 그것을 그것을 판별하려면 내가 진리에 입각해서 이것들을 잘 분별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함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랬죠. 세상에 마지막에 세상을 변혁하라 그러잖아요. 변혁한다는 것은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러한 담론에 완전히 함몰돼 갖고 이 안에 헤매게 될 경우에는 진짜 원하는 것을 얻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우리 박흥세 교수님도 네. 또다시 이제 진검승부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내일 이제 또 병원에 가서 정확한 이제 뭐 그건 진단이고 이제 진단 이후에 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렇죠. 있어서는 근데 일반인들이 네. 암 치료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서구적인 현대 의학 네.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네. 그런 프로세스로 그렇죠. 가는 게 그거밖에 모르니까요. 그리고 지금 신비님께서 네. 이제 그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진리가 무엇인지를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이해를 못하거나 무지한 거죠 지금까지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똑바똑바 방송을 이제 만들어서 그렇죠. 이러한 방법도 있고 저러한 방법도 있고 통합적인 그런 그 치료 자기에 맞는 그런 치료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가장 문제는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 그 빌라도도 물었죠. 그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빌라도도 물었는데 아니 그러한 점에서 네.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신빈님하고 자주 만날 기회를 자주 갖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진리가 네네네.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방송 제가 이제 그 췌장암 전이가 된 그 소식을 네. 이제 오늘이 3일째인데 네. 사실은 한 10분, 20분 굉장히 당황을 했었고 그 그쵸. 이후에는 내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데 이까진 사진에 근거해서 내가 슬퍼할 게 아니다 하고 내 마음을 잡으니까 네. 마음이 편해졌는데 네. 주변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을 지금 이해시키고 확신시키고 네. 하는 중이에요. 그럴 친구들, 때일수록, 형님, 누님, 뭐 주변 사람들이 온통 본인들이 다 암이 걸린 것처럼 하는데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안 보이는 데서는 울고 있는데 그 눈물이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의 눈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네. 하고 있고 그래서 우연히 이제
여러 그 정보를 네. 그 3일 동안 보내준 것도 있고 내가 찾은 것도 있고 딱 찾아보니까 네. 우리의 뇌는 이 전이가 암세포의 전이가 네.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학자는요. 그 암이 우리의 몸을 회복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전이를 하는데 우리의 그 몸에 그 독한 약을 넣어서 우리 몸이 망가진다. 의학자가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 우리 뇌는 내 세포가 정말 좋아질 거다 그러면 그 좋은 세포가 더 늘어나고 내가 공포에 잡혀서 그 암이라는 공포에 잡혀가지고 나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 그런 공포에 잡혀 있을 때 항암을 하게 되면 네. 그게 몸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네. 하나님께서 네. 무릇 지킬 것은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게 첫 번째 암 환자로서의 그 수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네네네. 암 회복 치유 수첩을 만들어서 이거를 뭐 꼭 내가 의무적으로 쓴다기보다는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과 반드시 좀 바꿔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바꿔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왜 안 바꿔졌냐면 사실 저한테 강도가 약했어요. 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암 환으로서 나한테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내가 굳이 이 삶을 바꾸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가 있겠다. 근데 이번에 강도가 아주 최고 강도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동을 할 때 벤치프레스를 무거운 거 들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강도가 세게 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을 체크해서 바꾸려고 그러면 네. 가장 좋은 거는 네. 암 회복 회복 일지. 내가 오늘은 좋은 마음으로 생활을 했고 즐거운 노래를 불렀고 감사의 기도를 했고 네. 성경 말씀으로 내가 마음을 지켰고 또 잘못된 음식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 그냥 즐겁게 뭐 안 쓰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 거를 한번 쓰면서 네. 이게 이제 효과가 있으면 난 우리 신비님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네. 암 회복 일지를 쓰라는 말씀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같이 한번 또 내 나름대로 한번 시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암 회복 일지 쓰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회복 일지를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제 참 사람이 그래요.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거든요. 근데요, 꼭 똥줄이 타야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요. 근데 내가 우리 박홍재 교수님께도 그 전에 와서 좀 같이 지내고 하라 그러면 그때 바쁘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아주 안 바쁘게 만들어 주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는 뭐냐면 창조주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네. 그 앞에서 진검승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년 들어서 묵상하면서 제가 늘 보던 창세기를 보면서 네. 제가 굉장히 제게 깨달음이 온 것 중에 하나는 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는. 그 다음에 뭐냐면 29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채소들하고 각종 씨 맺는 나무를 너의 먹을 거리로 주느라 이랬어요. 네. 그런데 28장하고 29절을 순서대로 살면 인생이 편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28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면 먹을 거리가 주어지는데 그걸 아니고 뭘 먹고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돈 벌지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피곤하고 반대로 힘든 생각하는 거죠.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우리 박 교수님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 교수님한테 하나님이 준 지금의 과제는 뭐냐면 암을 진리로 잘 극복하는 거예요. 네. 그걸 진리로 잘 극복하면
월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아씨 그렇게 하다가 내가 뭘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꼬이는 거 스텝이. 이제 그러면 이제 캬바레에서 여자들이 싫어하죠. 말을 밟게 되고 이러니까. 갑자기 캬바레가 가쁜 캬바레.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가봤는데 그럴 거라고 상상해보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암 치료에 댄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댄스 춤. 즐겁게. 몸을 움직이는 이 거니까. 지하실에 아까 올라올 때 눈독 들이셨어요. 한번 갈까요? 이 댄스도 자율 운동 중에 하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죠? 네. 설명은 제때까지 했네. 해석을 찰때까지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암이 췌장으로 전이가 됐다는 소식에도 녹음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나누면서 신비님 더 가까이 보면서 더 이렇게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현명하게 암에 대해서 이렇게 극복해 나갈 방법을 찾아가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좋고 듣는 분들에게도 많은 위안과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네,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1화에서는 현대의학적 암치료의 방법론과 전제는 무엇이며 그것이 적실한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